네,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이은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도 없다지만 간혹 가족의 사랑이 엉뚱한 곳에 발휘되기도 합니다. 최근 잘못된 선택을 한 두 가족이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가족이 등장하냐 싶지만 첫 번째 사건은 구속된 경찰관의 이야기라고요. 네, 우선 이 경찰관에 관련된 사건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전북지방경찰청이 이 A 순경을 성비위로 감찰을 했습니다.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이 SNS에 유포했다는 이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이제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이 순경이 이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 영장도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감안해서 법원이 이 경찰관을 구속한 건데 그도 그럴 것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요, 경찰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휴대전화 영상과 연관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이제 2주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 그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고장이 난 그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휴대전화가 존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바꿨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장나서 바꿨다는 진술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봤더니 누군가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체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누가 버린 건가요? 네, 바로 이 A 순경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지금 이 A 순경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휴대폰에는 촬영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당 휴대폰으로 유포했다라는 그런 부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A 순경이 원래 쓰고 있었던 휴대폰은 스모킹 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결정적인 어떤 증거다 보니까 이 A 순경 역시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에게 부탁을 벌여달라고 했는지 여부는 조금 확실하진 않지만 네. 이 아버지가 저수지로 가서 이 휴대폰을 저수지에 던진 정황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건데 글쎄요,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 증거라서 꼭 찾았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경찰이 찾아야 됩니다. 네. 실제로 경찰은 11일부터 지금 이틀 동안 저수지 수색을 했지만 휴대전화를 못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이 저수지 밑바닥에 워낙 이 펄이 많으니까요. 네. 이 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는 잠수 상태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육안으로 찾는데 네. 펄이 많고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최악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을 빼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혹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서로 그 물에 있는 거를 건진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거 가지고 영상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거 복원이 가능하냐. 네, 고장날 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됩니다. 디지털 그래요? 포렌식으로 건지기만 하면 네. 그 동영상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 때도 복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지기만 하면 복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순경에 대해 확인해야 할 혐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경을 어떻게 했는지, 단순히 성추행인지 혹은 성폭행까지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휴대전화를 끝까지 찾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경찰서에서 하는 징계와 형사처벌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징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료에게 유포를 했다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고 해당 동료들이 이 영상을 봤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는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처벌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을 과연 이 여경 모르게 촬영을 했느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만약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 A 순경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인을 해서 직접 그 본인이 찍은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A 순경이 계속 부인하고 그거 내가 유포한 것은 전달한 것은 맞는데 그게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있는 거 누가 나한테 전달해 준 거를 그냥
나도 전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이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리는데 아버지가 도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여수에서 발생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5일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서요. 이 경운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로 현장에서 이 30대 남성이 지목이 됐고, 경찰은 이 남성을 임의 동행을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일반적인 교통사고인데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가해자가 바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일주일이 경과한 그 20일 날 바로 이 그 B 씨의 아버지가 사실은 자기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그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남성 같은 경우 즉 아버지는 이전에 음주운전 그 경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무면허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운전을 한 것으로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아들이 그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사고 현장을 갔다가 목격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현재 그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문제가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커다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결국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처음에 자수를 한 겁니다. 경찰도 초반에 눈치를 채지 못했나 봐요. 네, 처음에 사망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아들만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아들이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경찰은 일단 그 아들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불구속 수사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도 최근에 가해자가 바뀐 게 아닌가를 심도 있게 수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자신 때문에 경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기 어려웠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심적인 부담 때문에 자수를 한 걸로 보이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자수한 거 잘한 겁니다. 결국은 자수 안 해도 운전자가 바뀐 거 이거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블랙박스라든지 말씀이시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가지고 대신 자수를 한 게 아닌가, 이것도 이제 경찰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찾았더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사고 나자마자 아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서 대신 거기 있도록 하는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은 이 경찰이 초동 수사를 잘못해서요, 이 음주운전 증거를 놓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나무를 들이받고서의 운행을 멈췄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이 조금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실제 운전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음에 이 경찰이 잡지 못하는 바람에, 놓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운전 증거도 놓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 현장에 나타난 운전자를 다짜고짜,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의심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운전자 바꿔치기 확인도 어려웠다면서 이 수사 원칙을 지켰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을 종합하면 가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핵심 증거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버렸고요.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자수한 건데요. 두 사람 다 처벌을 해야겠죠? 네,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의 증거 관련된 휴대폰을 없앤 것이니까 증거 인멸의 전형적인 행동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진범인 아버지를 숨긴 것이기 때문에 범인 은닉, 범인 도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는데요. 단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라든지 이렇게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모두 처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휴대전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좀 버려줘, 저수지에 이렇게 부탁하거나, 반대로 아버지가 내 대신 자수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없나요? 가족 간의 범인 도피, 네. 교사라든지 하는 거는 처벌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정말 아까 유가족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실제로 이 운전을 했던 아버지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는 지금 밝힐 수도 없고 사실 밝혀지지도 않잖아요. 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망 사고를 냈다면 결국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면책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득을 본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도 득을 받고요.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경도 지금 득을 보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도 가족을 이유로 계속 처벌하지 않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법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은 가족 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옆에 계신 이윤우 기자님께서 어떤 문제를 저질러가지고 다급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 가족이 그런 것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자수를 시키는 거, 설득해갖고 자수를 시키는 게 올바른 길인 거 알지만 경황이 없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은닉이라든가 도피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에 형법이 좀 그런 걸 고려해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이게 좀 삭제되거나 개정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송을 하면서도 좀 걱정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좀 배우시고 악용할까 조금 무섭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자수를 권유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마음에도 편하고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